아시안컵 축구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월드컵 다음으로 큰 대회죠. 예. 우리 축구대표님이 여기서 거의 60년 가까이 59년을 우승을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예, 요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두 분이 매우 시간이 널널할 것 같아가지고 두 분 오셨어요. 요새 시간이 많이. 중계권 상황을 잘 아시는군요. 예, 중계권이 예, 이 두 분이 계신 방송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데가 있는데 국내에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현지 나라가 있는데 국내에 계셔가지고 안 그래도 연락하기 전에 누구를 모실까 저희 작가들이 고민하길래 두 사람한테 연락해봐라 있을 거다. 중계권 갖고 있는 데서 좀 연락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요즘 저게 급한가 봐요. 네. YTN에도 나가고 네, 많이 나갑니다. SBS는 자주 못 보겠어요. 자주 아니 못 뭐 보겠어요. 거기 이제 공식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직 공식 계약이 해지됐어요? 네, 이제 뭐 중계권이 없어가지고요. 네. 아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은 해지되는 거죠? 굉장히 궁금한데. 네. KBS는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유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건 뭡니까? 자,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사람들. 아시안컵이 개막하는데 저 이거 궁금합니다. 왜 아시안컵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아시안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얼마나 사실입니까 이 얘기가? 약간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은 뭐 엄청나게 중요해도 네. 아시안컵 자체에 엄청나게 목을 매지는 않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안컵이라는 대회를 그렇게 경시했기 때문에 계속 우승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맞는 부분은 실제 파견하는 대표팀이 완전한 A팀이 아니었다든가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예. 사실상 굉장히 우리도 호화 멤버가 아시안컵에 출격을 했었고 특히 201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을 2011년에도 했고 이제 15년에도 했는데 그 당시는 정말 우리가 우승을 노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자 말씀, 공장장님 말씀처럼 뭐 이제는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막 50년 만에 뭐 50 몇 년 만에 이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너무도 아시안컵 우승을 못 해봤기 때문에 2010년대 정도부터는 정말 총력을 다한 호화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못했죠. 그러니까 항상 또 고비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였냐면 승부차기였습니다. 승부차기. 네, 그러니까 승부차기 같은 경우에 이제 2007년에 베어백 감독이 있을 때도 승부차기에서 이제 패퇴하면서 이제 결승에 오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11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부차기로 다른 팀들을 이기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게 승부차기 자주 하다 보면 결국 한 번은 걸리거든요. 네, 그런 또 요소가 우리의 발목을 많이 잡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반만 사실이고 반만 토너먼트가 있는 대회는요. 월드컵도 그렇고 아시안컵도 그렇고 사다리 대진 걸려가지고 한 경기 지면 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많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국 축구를 표현할 때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참 많이 썼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아시아 최강이었을까? 아시아 최강이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저는 2000년 이후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일본 축구의 성장과 호주가 아시아 쪽에 편입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최강이라고 얘기할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고 좀 보고요. 대등한 정도의 실력. 네네. 그래서 항상 이란, 호주, 일본, 우리 정도에서. 그런데 하여튼 유난히 오래 우리 실력에 비해서는 유난히 오래 우승을 못한 게 아시안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실력이 그렇다고 60년 동안 우승을 못한다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요소도 있어요. 지금 박문성 의원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팀이 한두 개는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란. 네, 80년 언저리부터 이제 오일머니가
융성을 네. 하면서 그 당시는 이제 쿠웨이트를 필두로 해서 사우디, 쿠웨이트. 사우디, 예, 예.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이란, 이란이 등장하고. 일본 뭐 네. 이런 팀들이 또 등장하고 지난 또 대회 같은 경우는 호주가 또 이미 등장을 해 있었고 그래서 한두 팀 정도는 항상 우리를 능가할 수 있었다. 이것도 또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근데 최근 2000년도 들어서는 최다 우승국 아닙니까? 일본이? 그렇죠. 네. 예, 예, 예. 일본이 또 이런데 딴 데는 모르겠는데 아시안컵에서는 강해요. 왜 그러지? 일본 축구는 이제 결국 대표팀이 잘하려고 한다면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리그잖아요. 네. J리그가 워낙 성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4번 우승했는데 2000년 이후에만 3번 우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실력이 상당히 올라가 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2000년대 들어서 자주 우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안컵에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특히 이제 일본 우승에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될 부분은 네. 이게 보통 중동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그러니까 서아시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동아시아 팀이 우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네. 쉽지 않은데 일본은 그래도 서아시아 개최 대회 때 우승을 좀 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평가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 준우승 아닙니까? 가장 최근에. 네네. 15년. 네. 호주한테 져가지고 억울해. 많이 아까웠죠. 이번은 어떻습니까? 이번. 이번에요? 예. 이번에 해주된 우승합니까? 분부터 말씀하시죠. 우승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60년 만이니까.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게 우승 싫어요. 그러니까 네. 우승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성공하지 못한 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번은 지금 이제 우리 평가뿐만 아니라 외국 해외에서의 시각을 보면 우승 후보로 꼽고 있어요. 항상 우승 후보였죠. 네. 근데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확률로 따지면은 당연히 절반 이상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뽑는 우승 후보가 이번 대회도 역시 4팀인데 호주, 이란, 일본, 우리인데.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호주는 어제 경기도 그랬지만 좀 멤버가 약간 좀 올드하게 돼 있어요. 멤버들이. 호주가. 옛날 멤버들 보면 주력 선수들이 한 30대 안팎으로 돼 있는 선수들이 좀 세대 네. 교체를 조금 못한 듯한 느낌이고. 어제 졌어요. 예. 아. 첫 경기도 안 요르단에게. 좋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뭐 예를 들면 하세베라든지 혼다, 그다음에 가가와 이런 선수들이 은퇴하거나 대표팀 못 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좀 젊어졌습니까 일본은? 또? 예. 근데 네. 약간 일본은 물론 멤버가 좋긴 하지만 그런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이란은 좀 까다롭죠. 이란은 일단 그 대회가 열리는 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 경쟁할 만한 팀들이 그래도 일부가 조금 전력이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하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거의 가장 올라와 있죠. 지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대진운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요? 조별리그도 상당히 쉬운 우리가 뭐 사실 우승을 노리기 때문에 조별리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4팀 있잖아요. 네. 거기가 모두 조 1위를 한다는 가정을 하면 네. 우리는 4강 때 결승전까지 나머지 3팀을 안 만납니다. 아니 근데 호주가 근데 졌어요. 호주가 조 그게 1위를 조금 지금 아쉽다. 못할 확률이 꽤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호주가 네. 졌어요. 이런 뉴스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호주를 치면 8강이나 16강이나 맞아요. 이런 데서 만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호주가 못 만약에 이기나? 그 호주조가 이제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이라서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호주가 네. 또 중동 팀들에게 조금 약한 것도 있고 해서 만만치가 않은데 만약에 호주가 조 3위가 된다. 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우리와 16강에서 바로 만나버릴 확률도 없지 조 않아 3위까지는 안 있어요. 되겠죠, 설마. 그런데 조 2위가 되더라도 아까 박 의원 말씀처럼 다 우승 후보들이 1위가 된다는 가정이면은 우리에게 조금 그래도 껄끄러운 팀들을 다 저쪽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네. 조 2위가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팀들이 이제 한둘씩 생길 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6강에서 바로 만나지는 않더라도 이제 8강, 4강 이런 대목에서 만날 확률이 그럼 생기는 이란, 거죠. 일본, 호주는 응원해야 되겠네. 1위 해야 됩니다. 예. 조별리그에서만. 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죠. 4강전까지. 우리가 8강에서 이란 만나기를 몇 번을 했잖아요. 네, 연속으로. 아주 지겹게. 결과도 안 좋았고. 결과도 한 번인가 빼고 한 번인가요? 이란에게 4대 3으로 한번 졌던 기억도 있고요. 네. 알리 카리미 선수 부산에서도 해트트릭 졌죠. 아시안 네. 게임 할 때도. 떠올리기 싫은 계획들이고요. 기억들이고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대진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1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 우승할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이번에 우승 못하면 네. 뭐 59년 뭐 그걸 떠나서 59년 뭐 왕십리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59년을 떠나서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최근 잉글랜드 땅에서 6경기에 7골 5도움을 기록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예. 뭐 12월에 EPL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흥민만한 선수가 흔치 않다라는 게 지금 네. 중론 아닙니까? 여기에 황의조 선수는 지난해에 무려
각종 대회 33골을 터뜨렸죠. 예. 여기에 이제 그걸 바치는 선수들이 이제 뭐 황희찬 선수, 기성용 선수, 이청용, 이재성 선수 등등등등. 지금 전체 우리 이 멤버 구성을 봤을 때는 이번에 만약에 우승을 못한다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언제 우승하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박지성 선수 때보다 더 좋습니까 이게 이 스쿼드가? 물론 그게 이제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 뭐 차두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을 네. 때는 또 그 선수들이 팀에 미치는 어떤 유익함이라든가 영향가가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때 팀과 지금 팀이 누가 더 전력이 우위에 있어요? 저는 우리가 박지성, 이영표 선수 있을 때 최대 좋았을 때만큼의 전력이 지금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역대 최강이다. 거의 최강급이다. 최강급이다. 그러니까 특히 공격 같은 경우는 조합만 놓고 봤을 때는 역대 최강이라고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죠. 손흥민의 지금 활약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거의 탑 수준으로 좀 보고 있고요. 황의조 선수의 페이스나 이런 걸 놓고 보면 공격 조합은 정말 아마 뭐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우리를 껄끄럽게 만들 팀은 어느 팀입니까? 가장 우리에게 이란입니까? 껄끄러운 팀은 그래도 저는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란. 어느 단계에서 만날지는 알 수 없지만 혹은 안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래 이란이 분명히 이번에 이제 에자톨라이라는 핵심 미드필더가 빠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한 바크시 같은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에 비해서는 잉글랜드 리그 EPL 이적 이후에는 좀 기대에 못 미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드컵에 나갔을 때 이란 팀보다는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그때보다는 약간 약화된 이란 팀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란은 이란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가장 까다로운 스타일과 클래스를 우리도 보유하고 있죠. 우리도 이란을 가장 껄끄러워하고 이란도 우리를 가장 껄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또 서로. 케이로스 감독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그러니까 상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우리의 관리 그동안 역대 대회도 그랬는데 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멤버 구성을 놓고 보면 우리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요. 네. 조직력? 아니요. 그러니까 조직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네.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의 시즌과 국내에서 뛰거나 한중일에 뛰는 선수들의 시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중일에 그렇죠. 뛰는 선수들은 이미 한 시즌을 풀로 소화해서 끝냈죠, 끝냈어요. 예. 그다음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한참 시즌 중간이에요. 그렇죠. 몸 상태가 완전 다릅니다. 아, 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 상태가 다르면 금방 얘기했던 선수들이 몸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거나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몸이 한참 좋은 선수들을 훈련하는 방식이 다르고 체력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피지컬적인 컨디션 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벤투 감독이나 우리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가 가장 주력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컨디션을 서로 맞추는 거. 그래서 똑같이 맞춰야 돼. 누구는 70, 누구는 100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딱 맞춰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맞추기 위해서. 이번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피지컬 관련 스태프들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하, 기존에 그런 이제 이유 벤투 때문에. 감독이 데려온 또 피지컬 코치도 아하. 있지만 이번에는 또 조세 에루쿨라누라고 네. 스포츠 과학을 전공한 사람을 또 이른바 단기 고용을 해서 해설도 안 하시는데 이름 다 외우셨네요. 네, 제가 원래 또 이런 데 좀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름은 다 외웠습니다. 에르쿨라누 또 코치가 새로 또 왔고 여기에 피지컬 트레이너라든가 정말 이번에 스태프 자체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시안컵 오늘 첫 번째 경기 하는데 필리핀하고 필리핀과의 경우는 걱정한다기보다는 우리 팀의 컨디션 어느 정도 되냐 이걸 점검을. 특히 첫 경기니까 더 첫 그러겠죠. 경기는. 예. 자, 그럼 두 가지 질문 남았는데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참고로 벌써요? JTBC가 중계를 하고 거기에 신태용 전 대표팀 감독이 해설위원을 대변을 합니다.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짧게. 혼날걸요? 선배라고 한마디 하면. 예. 아니 해설위원으로는 선배시잖아요. 예, 짧게 해주세요. 신 감독님이 예전에도 이제 해설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자주 쓰는 어구 같은 거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뭐뭐하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미가 뭐뭐뭐뭐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끝나는데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미를 쓸 필요 없고 그냥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하면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항상 하실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다. 네.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요 우리 신태용 감독님 혼자 하시기 벅차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해지된 사람은 저런 얘기할 수 있죠. 네. 적하면 해지가 아니라 끝난 거예요. 계약이 원래대로 딱 끝난 자, 겁니다. 아시안컵이 오늘 시작하고 앞으로 4주간 이어지니까 두 분을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어지기만 해봐라.